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적과 개들의 대치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동그밭은 조용했어요. 갑자기 개들 소리가 딱 멈췄어. 수월성이 나타났으니까 개들도 아마 이게 그 거시기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팍 말을 하나 봐잉. 걔네 말만, 그죠? 짖지 마! 이렇게 대장하려고 하면 다 안 짖는가 봐요. 그래서 조용했어. 가보니까 총소리도 없고 비명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말하는 소리도 아무도 안 들려. 이렇게 이야기하긴 마을 사람들은 손에 칼이나 몽둥이 따위를 들고 혹시 마적이 나타났나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 둘씩 문 밖으로 나가봤어요. 뭔 일이래요 하고 보니까 마을은 서리를 안고 내리는 달빛만 교교할 뿐 어떤 이상한 기미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다만 사람들은 금세 무리를 이루어 개들이 뛰어나간 동구박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봤어요. 아니 왜 개들이 다 그리 그가 환영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그들은 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넋을 잃고 말았어요. 동고박 수수밭이 있는 큰 길가에 흰 바지 저고리를 입은 한 조선 노인네가 흰 바지 저고리 하면은 조선 노인네요? 백의 민족. 왜? 백의 민족이잖아 우리가. 힘들다. 조선 노인네가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에 작은 몸을 기대고, 소월스님이 쬐까하는 거 아시죠? 소월스님 작아요, 체구가. 작은 몸을 기대고 서 있고 그 앞에는 미친 듯 몰려간 수십 마리의 사나운 만주개들이 무릎을 탁 꿇어. 재밌다. 경호스님은 호랑이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있고 여기에는 만주 개들이 전부 다 수월스님 앞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노인네는 또 별다른 표정도 없어. 가만히 개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이날 밤 이후에도 만지개들은 수월을 만나면 한결같이 이런 태도로 수월 스님을 반겼더라, 이런 얘기죠. 얼마나 좋겠어요. 수월이 마지막 삶을 살다가는 화엄사에서, 화엄사죠 거기. 어린 시절에 수월을 직접 본 노인들의 말을 빌리면 수월을 반기고 따르는 짐승들은 비단 만주 개뿐이 아니었대요. 경호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뭐 호랑이만 나타난 게 아니라 산중에 있는 이 동물들이란 동물은 다 모였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냥 개냥이, 소냥이, 뭔 양이 할 것 없이 다 비단 만주 개들 뿐이 아니었다. 수월이 손을 내밀면 날아가던 까치도 앞을 다투어 내려앉았고, 수월이 산에 들어가면 꽝 노루 토끼, 경호선도 마찬가지예요. 꽝 노루 토끼냐 할 것 없이 그냥 호랑이가 제일 산중에 허거리니까 맨 앞에 섰을 뿐이지, 그렇게 동물들이 다 보였다고 합니다. 도리들이 떼지어 몰려들었으니 심지어 맹수 가운데 가장 사는 호랑이도네. 호랑이까지도 자주 수월 곁을 찾아와 마음껏 머물다갔으니 이것은 바로 무슨 보살? 무심보살. 그래서 제가 무심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무념무상이 아니고, 그것도 바빠. 무념무상 빼. 무념, 생각념, 생각상,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무심. 원래 그냥 무심이었다니까. 원래 무심이었어요. 그럼 또 내가 무심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없냐? 생각이 있는 무심, 진공묘유, 무심. 무심이 최고예요. 무심보살. 무심종이 누구로 시작했죠? 육조 해능. 그래서 이제 무심종이에요, 우리는. 경화선사는 해능선이고, 해능선의 종지는 무심종이지, 뭘. 네, 그래서 무심보살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 만주의 마을에서 기르던 만주개는 그 악명이 자자할 정도로 몹시로 사나웠다. 네, 만주개는 사납대죠.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서면 때로 달라들어 그냥 물어 죽일 정도로 막 달라붙는. 그래서 밤길을 다니는 것이 거기 만주에서는 금기였다고 하죠. 그런데 수월 스님은 나타나면 안 그래요. 저 멀리 있는 그냥 노루 토끼공까지 다 와. 그가 나타나면 개 수십 마리가 무릎을 꿇고 반겼으니, 무릎을 꿇고가 아니고 꿇고, 까치, 꽁, 노루, 토끼 같은 산지에서 날짐승들 다 모여들어 수월에게 응석을 부렸더라, 이런 얘기. 얼마나 좋아요. 무심보살이라, 그지? 수월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청담스님이죠. 청담스님. 청담스님이 반주까지 참방을 했어요. 하루는 이 광경을 본 청담의 짐승들이 자기를 보고 도망가는 이유를 묻자 청담스님 보고는 도망가, 수월스님 보고는 달라들어서 이렇게 예뻐해달라고, 귀여워해달라고 애교 부리고 재롱 떨죠. 말했다. 아니 왜 나는 도망가고 스님한테는 안 나죠?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네에게는 아직 살생심이나 살생. 여러분 살생하지 말라. 살도운망주 아시죠? 살도운망주 살생하지 말아야 돼요.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뭐 다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 산목숨을 개미도 죽인 적이 없어요. 죽이면 안 돼요. 살생심이 남아있어. 그러는 것일세. 내가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그 지렁이들이 참으로 철딱서니가 없어. 아니 지렁이들이 왜 그 길거리까지 나와 있냐고. 내가 봤으니 남자애 집어서 던져. 집어서 던져. 집어서 던져주시면 돼요. 자네에게 아직 살생심이 남아있어 그러신 것일까 하네. 스님 어찌하여 살생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살생심을 어떻게 없애랬죠? 살생심의 반대 자비심을 기르게나. 명답이요? 자비심을 기르게나. 자비심. 어찌하여 자비심을 또 기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르죠? 어떻게 해야? 자타불이. 자네와 짐승이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자타불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타불이 중도불이 한 마음이요. 자타일시 성불도. 아시겠죠? 생각을 가지게나. 답은 다 나왔어요. 어떻게 자비심을 길러? 자비심은 어떻게 기르겠죠? 중생과 내가 한 몸이다. 자타불이 라고 말하는 여기서 수월은 청담에게 자신과 짐승을 분별하지 않는 중도불이를 설하고 있다는 것을 읽었었다. 크게는 중도불이. 자타불이. 이처럼 불이법을 증득한 대광명체는 우주 삼난을 비추는 묘법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었으니 이 대광명체 누구야? 경허성우. 경허는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호서에서 20년의 세월을 그럭저럭 보내다가 1898년 범어사주지 성월의 조청으로 오성월의 조청으로 영남으로 오성월 스님도 참으로 많은 그거를 쌓고 가셨어요. 오성월 스님 대단하시죠? 여기 경허선사를 한국 선불교를 경허선사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또 한국 선불교를 반석에 올려놓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오성월 스님이더라 말이야. 오성월 스님. 경허는 그 무렵에 일하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병성이 생불로까지 추앙받는 지경에 이르지만 결국 경허는 이러한 대중의 시선이 좋지 않아요. 더욱 염려해서 일본 놈대로 투적을 따돌리기에는 너무 자신이 노출되는 바람에 북행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드는 셈이 되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고. 그러나 최근에 알게 된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얽힌 해석적인 일연을 들여다보면 이 일화 역시 많은 비하가 숨겨져 있다는 슬픈 사실이죠. 왜냐하면 경허선사가 그 술을 마시게 된 그것도 물론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닭똥집에 개소 주고 돼지고기 삶은 거를 가져라고 했겠지만 그 뒤에는 일부러 고의로 그냥 술을 마시고 파라코인 척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경허선사가 그 영호당 박한양에게 준 서간문에 써 있죠. 내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중들한테.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갖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제어가 안 된다. 몸이 제어가 안 돼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귀산장로라고 하는 분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너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막행막식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그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는 이 전봉준 장군에 대한 슬픔이 서려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일부러. 그것은 대중은 아무도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은 천안과 외부 사이로 경허선사와 여동생과 전봉준 장군이 1873년에 혼인을 맺었죠. 4년 살아요. 1877년 4월 24일 날 가요. 누가? 동의가 경허선사의 동생 매저 천안 매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대중은 꿈에서도 몰랐던 것. 그것은 전봉준 장군을 붙인 전창혁과 경허선사의 아버지 누구? 송두옥이가 어린 시절부터 친분 관계가 있어요. 어디서? 고창, 당촌면, 덕정마을. 그래서 살면서 서로가 절친이 됐어요. 그래서 전주 오동리와 옆 동네인 구미리에 살면서 훗날 자식을 나눠갖자는 확약을 했던 것으로 시작됐죠.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여기 봉상면 구미리 여기 오면은 성인이 태어난다더라. 성인이 출현한다더라. 그러니까 빨리 봉준이 데리고 빨리 와. 이래가지고 봉준이 어렸을 때 이러면 철로예요. 철로. 철로 데리고 빨리 싸들거지고 와. 그래서 그 10개월 된 핏덩이를 데리고 거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0년 넘게 살게 되는데, 그러나 경허선사의 아버지는 그 당시 고한말 삼정의 문란으로 핍배된 극심한 사회적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탐관오리놈 이놈을 한번 조사하고 싶거든요. 나는 경허선사 아버지는 1927년생이니까 한번 조사하면 나올 거야.
탐관오리 원님으로부터 전석거부의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나니까 물레방앗간 하나만 얘기해놓고 다 가져갔어 이놈이. 네? 우라병이라 했어. 그래서 경호서사 8세 나이에 급히 사망했어. 그 뒤로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 전창혁이가 모든 걸 돌보고 전창혁이를 그냥 그 아버지처럼 섬기며 살았죠. 그 구들은 혼이나 했어.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경호선사가 크게 동학농민에 매달렸거든요. 매달렸어요. 그냥 전님을 다해서 그냥 불교를 그냥 패대기 쳐놓고 일단은 제법구민하자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실패로 사형을 당하니 경호선사는 하루아침에 역적이 돼서 삼족이 반열에서 쫓기는 몸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된 현실이었다. 경호는 이러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자 술과 고기를 마시며 일부러 파라코의 행세도 하고 있어요. 대중이 저 인간은 저기 파라코야 라고 소문이 나기를 바랬는데 파라코가 아니고 생불이 나버렸으니 어떡하냐고. 에이. 일부러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괴를 자행하여 스스로의 신분을 묻고자 했던 것으로 경호는 대중들은 경호의 심정을 몰랐더라. 이러한 송강사 점화불사라는 경호선사의 말 못할 사연은 결국 경호선사를 삼수같은 어에 몰게 되는데 그 후 1901년 부산 금정산 마하사적도 마하사에서도 똑같아요. 개금불사를 위해서 방문하다가 숲에서 금정산 지금은 연제구예요. 금년산 연제구죠. 금년산 숲에 쓰러져 있는 경호선사를 16나안이 살려. 어떻게 살렸댔죠? 개금불사 한다고 그랬는데 경호선사가 안 오셔요. 그래서 대중이 다 잠들었는데 꿈에 똑같이 선몽을 대죠. 야 이놈들아 빨리 일어나서 큰스님 모시고 와라 해가지고 다 일어나서 그냥 9시 대중이 잠들었다가 다 횃불 들고 가서 금년산을 뒤지니까 경호선사가 거기서 드르릉 하면서 주무시고 계셔요. 거기서. 그때도 술이 취해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경호선사는 더욱더 유명해져서 생불로 추앙을 받게 되니 급히 몸을 숨기고자 했어요.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거고산이라 어떤 거거고산이 경호선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영주 3.2 살인사건. 수많은 선원을 창살하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던 이야기였으니 마지막에는 영주 3.2를 죽인 살인자로 몰려 경호선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 찾아와 자신을 찾아오는 공주경찰서의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결국 북행을 선택하여 삼수갑산으로 영원히 철봉이 돼서 어디로? 개수나무가 있는 달나라로 던져버려라 했죠. 자신을 갑산으로 영원히 떠나고 말았더라라는 얘기가 있죠. 하나 넘어가요. 자, 제214장 지리산 화엄사에 가는 길에. 지리산 화엄사에 가는 길에는 누구랑 갈까요? 월화강백인가? 그러니까 이제 경호사가 이제 그 해인사에서 그 증사가 된 해인사에서 이제 그 법주가 된 이후로는 여러 곳을 막 영호남을 막 넘나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화엄사에 가는 길에는 송광사에서 화엄사로 넘어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경호는 송광사에서 점화불사를 마치고 났죠? 그 다음 어디 가야 돼? 또 화엄사 가야지 뭐. 송광사 월화강백 맞네. 송광사의 월화강백과 동반해서 화엄사로 넘어가게 되었죠. 모처럼 따뜻한 봄날에 들판을 걸어가니 이제 이게 이제 몇 월 달이야? 따뜻한 봄날에 나가니까 3, 4월쯤 되겠죠. 참으로 마음이 상쾌해졌어요. 경호는 신바람이 절로나 우리 경호선사는 조금만 자연의 풍광만 봐도 해거려요. 조금 전에 이야기는 다 없어져. 완전 무장해제 개풀어져서 자연만 바라보면 좋대요. 흰 구름과 농라. 경호는 신바람이 절로나고 시흥이 불어 이거 시를 연작으로 짓게 돼. 연작시 삼수 연작시를 거듭 짓게 되죠. 연작시가 몇 편 있어요. 자, 송광사 월화 강백과 동행해서 화엄 로중구. 이것도 로중구네요. 로중구라는 거는 길거리 가다가 쓱쓱 싹싹 이렇게 돼가지고 전혀 작정하고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의 풍경 바라보면서 그냥 여기다가 항상 그걸 넣어 갖고 다니시니까. 종이, 비단 종이에요. 경서사는 폼생폼사라 아무거나 쓰지는 않아요. 비단같이 생긴 그런 종이가 있거든요. 번쩍번쩍하면서 그 종이다가 거의 다 쓰셨어요. 남긴 걸 보면. 송강사워라 강백과 화엄사가는 도중에 부른 노래더라. 우초과문 경전신이여 속이 청흥나혐진이로구나. 석증감람기 분광계이고 총링림심사경진이니 무견혹준수체녀여 간구시어 방경이니로구나. 초가일곡 사양이니 온자 군산 담이분이로구나. 아주 좋아 죽어요. 우촉과문 경전신. 우연히 봤어요. 촉은 뭐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보는 거죠. 우연히 봤어요. 지나가면서 또 들었어요. 보고 들었어요. 우연히 뭐를? 경치가. 경치가 구를 쩐자니까 갈수록 새롭게 보여. 다 경치들이. 경서사 꼭 촌딱 같지요. 모처럼 그 송강사에 계시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제 한거 그 뭐죠? 동안거 해제를 해주러 가는구나. 4월 15일이니까 그죠? 4월 15일 날 송강사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이 그 화엄사로 넘어가는 길이라 가서 그냥 길거리 가다 보니까 그냥 촌딱처럼 그냥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막 경치가 그냥 굴러가 떼굴떼굴 막 계속 새로운 경치가 전개되더라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를 전자 잘 써요. 점점 새로운데 속이 청흥나혐진이로구나. 그러한 바 갈수록 보고 들을수록 경치들이 좀 새로운데 그러한 바 이런 얘기야. 그러한 바 기약 뭐를 기약해? 청흥을 기약해요. 또 청흥 또 나왔죠? 지난번에 뭐 나왔더라? 청자만 나오면 너무너무 좋죠. 청년, 청흥. 청흥이 기약돼 있는 바 이런 얘기요. 나자는 어찌 나자야? 혐오하랴. 속세를, 진세를. 여기서 진세는 뭐냐면은 그 일본 놈들, 전봉준을 죽여버린 그 일본 놈들의 더러운 속세에 그런 것들. 특히 또 이제 전봉준 장군을 꽈박은 그 김경천이 놈을 비롯해서 이러한 속세에 있는 것들이 어찌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청흥이 딱 약속이 돼 있는 바. 나네 스님. 그거 가지고 좋아서 그냥 계속 가면 갈수록 신기하게 새로운 경치들이 이렇게 보이고 보고 들을수록 신기하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내가 지금 가는데 청흥이 내 앞에 딱 기약되어 있는 바. 내가 어찌해서 속세를 혐오하겠느냐. 맑은 청흥을 기약하며 진세를 내가 어찌 미워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오마이 갓드예요. 석증람기 분광계요. 석증 돌의 층층이 돌층함이 층층이마다 람기가 있어. 람기가 뭐예요? 람은 쪽빛 남자예요. 푸릇한 기운이 그 층층이 절벽에 다 있어요. 이게 뭐야? 봄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기운 있잖아요. 봄 되면 그런 기운들이 있어서 분광괴 빛깔이 아주 분명하게 광채를 띠고 아주 괴이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호선사가 이 지금 상태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야. 괴이하고 신기하고 분명히 그 빛이 보여. 무슨 빛? 람기가 보인다고. 람기 푸른 빛들이 이게 이제 봄이 오는 그 풍광을 여러분들 또 봄 되려고 그러면 막 새싹이 막 파랗파랗 돋고 막 그 멋이요 막 산에 있는 돌층함들이 막 거기서 막 이끼가 솟아나다고 봄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파릇파릇한 그거를 경선사가 신나 죽어요. 아주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게 그냥 여기저기서 굴러 나오니까 석층의 람기가 분광계더라. 기야에 촌닝림 림심 사경진이로구나. 촌에 촌락이죠. 촌락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저 은닉돼 있어요. 이렇게 어디 사이로? 림심 사이로. 림심. 수풀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거를 수풀이 가려 있는 그곳을 내가 마음으로 그려보니까
마음으로 사경진. 내가 그 숯불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그려보니까 뭐가 그 경치의 진짜 모습을 숯불에 가려서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은닉돼 있다 그러잖아요. 숯불에 가려 있는 그 촌을 심사로 마음으로 그려서 그 경치를 진경을 내가 한번 보니까 못 보니까 마음으로라도 그리겠다 이런 얘기죠. 아주 대단해 우리 경화선사.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싹 그려본다 이런 말이죠. 그 숲에 가려 있는 마을 풍경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견혹주 수처녀여 혹준 수처녀여. 무 일항무자요. 반일항 있죠. 반일항에 개가 뛰어요. 근데 혹 뭐 같더라. 반일항에서 개가 이렇게 뛰니까 숯불에 가려 잘 안 보이지만 그거를 보니까 혹 뭐더라. 따를 준자죠. 수 나물 캐는 아가씨를 이렇게 따라가더라 이런 얘기야. 누가? 개가 좋아서. 본데했는데 본데서 나물 캐는 아가씨가 여기다 바구니 하나 메고 쑥도 캐고 달래냉이 쓴바기 모두 캐보자죠. 달래냉이 쓴바기 캐니까 그냥 개는 그냥 아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따뜻한 봄빛에 그냥 일항에서 그냥 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고. 간구시어 반경이라고다. 간 시냇물 간자죠. 시냇물에 있는 비둘기 구자야. 시냇물에 가면은 꼭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죠. 시냇물에 있는 비둘기는 때 맞춰서 말을 해. 그때 딱 맞춰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옆에서 어디 옆에서 논가는 경작하는 논갈 경이잖아요. 논을 주르르 밭을 경작하는 이 그 농부 옆에서 말을 하고 있어. 때 맞춰서 무슨 말을 할까요? 꼬르륵 꾹꾹꾹꾹꾹꾹 하고 있겠지. 경호선사는 비둘기가 짖는다, 비둘기가 조잘된다라고 하지 않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새들도 말을 한다고. 전부 다 경호선사는 새들을 말한다고 그래요. 때 맞춰서 거기에 또 말을 꾸르륵 꾸르륵 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 원래 비둘기가 그러잖아요. 초가 일곡 사양해요. 초가 초동은 이런 말이에요. 초동. 나무꾼을 초동이라고 그러죠. 초동은 노래를 불렀는데 일곡을 불러요. 한 곡도 하고 한 곡만 가지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보이는데 언제까지? 석양이 비스듬히 석양이 질 때 그 바깥에서 석양에 들려와. 그 석양 바깥에서 들려온다 이런 말이야. 누가? 초동이 노래하는 소리가. 왜 초동이 노래하는 소리가 석양 바깥에서 들려올까요? 나무꾼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해가 질 때야 돼서 내려와요. 뭐를 소몰고 내려오죠. 목동들, 초동들이. 그러니까 아직 석양이 이렇게는 그 바깥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더라 이런 얘기지. 석양이 어렴풋이 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들려오고 있을 때 온자 군산 담이분이로구나. 온자한 온화하고 자비로운 온자한 물이 운자죠. 물이 지은 산들이 온자한 산봉이들이 담담하게 어디에? 구름 속에 잠기고 있어요. 담담할 담 구름 속으로 탁 잠기고 있더라면 산봉우들이 이제 그게 무슨 소리죠? 밤이 되니까 석양이 되니까 산봉우들이 뾰족뾰족한 그 산봉우들이 구름 속에 잠긴다는 얘기는 서서히 어둠이 내린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서서히 어둠이 내려서 구름 안개가 쫙 깔리면서 그 산봉의 봉우리들이 이제 점점 잠기고 있는 거죠. 담담히 잠기는 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석양이 내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석양이 쳐서. 여기에 지금 월화강백과 그 가는 길에는 그냥 경화선사가 그냥 그 무엇이기냐 그냥 뭐 선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 봄의 풍치, 봄에 그냥 그 풍치 그냥 확 찌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좋아 죽어요. 송광사에서 화엄사로 들어가는 길은 지리산으로 이 산의 풍광은 보고 들을수록 경치가 참 정말 신기로워 새로워. 아주 새롭게 굴러온다는 얘기죠. 이 산의 전기가 맑은 동을 딱 기약하고 있는데 어찌 진세를 미워하셨겠느냐. 이미 딱 약속이 돼 있다 임마. 내가 가는 동안에. 경호는 이거 화엄사로 가는 들판에서 지난날의 객꾼들을 까맣게 잊고자 해요. 난 진세를 미워하고 싶지 않다. 진세는 어째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나 이 풍광들을 바라보니 진세를 초조히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야 경호선은 어찌 진세를 미워하랴. 모든 것을 잊고자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자문 대답하고 있다. 지난날 전봉중을 지은 일본 놈들, 이 놈들의 행위도 얼마 전 저만불사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지내던 중생들도 모두 용서하기로 했다.
경호는 눈앞에 펼쳐진 봄날의 화창한 풍광을 대하고 나니 지난 날을 모두 다 까맣게 잊었어요. 돌층한 절벽에 더욱 기이한 빛깔은 분명해. 아까 빛이 분명하다 했죠. 숲속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그 진경의 마음을 그려보니까 이랑에 뛰어노는 개가 나물 캐는 아가씨를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 시냇가에 비둘기는 옆에 있는 그 밭가는 농부곁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고 있죠. 나무꾼의 도랫가락에 석양에 섬나서도,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보니까 석양이 질 때까지도 아직 화엄사 도착을 못했구만 그리야. 나무꾼의 도랫가락에 석양이 들려올 때 산봉우들이 뾰족뾰족 있는데 구름 한 개에 담담히 구름 한 개에 담담히 잠기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있어서 지금 해가 지가 꼴깍 치려고 한더라, 이런 얘기죠. 경화는 오락강백과 화엄사를 가는 길에 진속을 구분하지 않고 담담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경화는 오락강백과 송강사에 출발하고 화엄사를 가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가요. 한 3일은 가나봐. 왜냐면 연작시가 3개나 돼. 산길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화는 연작시가 버려 세수나 쏟아지고 있다. 가는 여정에 경화가 가장 좋아하는 정자를 뜻해요. 정자 만났어. 이제 정자 만나면 또 시한수 돌파야죠. 시한수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욕을 뿌리칠 수가 없다. 보고 오도록스러워 봄을 맞는 들판의 경치는 점입가경. 우리가 가면 갈수록 새롭게 한다. 이게 그 점입가경이죠. 점입가경은 내 새로운데 맑은 도움을 기약하고 있는데 진세를 어찌 미워할 수 있겠는가. 미워하지 말자는 얘기죠. 세속의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도움은 더욱 깊으리라, 이런 얘기고, 길가의 풍광으로 도를 층함한데 더욱 기이한 빛깔이 분명하고, 숲속에 가린 마을의 경치는 너무나 진경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데 보나마나 이렇다는 얘기죠. 이랑 골고루에 뛰는 개는 나물 캐는 아가씨를 졸졸 따르고, 아까 혹이라고 썼죠. 비둘기 시냇가 비둘기는 동북에서 꼬르륵 꼬르륵 노래 부르고, 때 맞춰서 노래를 불렀죠. 눈벼사라봐 지극히 평화로운 들판의 봄날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라도지, 전라도에가 지금 송강사에서 화엄사로 넘어가는 지리산. 오늘 하루 종일 걸었지만 아직도 송강사를 출발해서 화엄사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멀어. 벌써 석양은 지고 있어서 이제 하룻밤 자고 와야 되겠지. 멀리서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꾼의 흥얼거리는 노래소리가 석양에 들려올지, 온화한 산봉우리들의 너그러운 품으로 뾰족구름 안개 속에 담담히 잠기는 석양만 있었더라, 이런 얘기요. 석양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가 나오네. 이제 가시면서 이제 첫 번째 지은 시는 그냥 그 들판에 벌어지는 풍광에 그냥 거의 청흥에 미쳐가지고 도흥이 절로 나서 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쓰셨어요, 스님. 응?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부터는 또 이제 그 경화선사가 말하는 선지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선지를 드러내줘야죠. 첫 번째 시는 너무 좋아서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 신세를 다 잊고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제 첫 번째 시는 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송강사 오락강백과 동행해서 화엄루로 중고, 송강사 오락강백과 화엄사 가는 길에 읊었다, 이런 얘기고. 수족 수영 임탁청이요 황호 춘몽 차부생이로구나. 활수담산 다소경이니 한운 낙조 고금정이로구나. 야하청의 고금백이요 춘죽 삼위 만호청이니 음상무궁 한취취요 경림하처 주기명이로구나. 어떻게 하냐, 또 큰일 났네, 그지? 이제 술 생각이 나기 시작하시는데, 자, 수족 수영 임탁청, 따를 수, 뭐를 따라? 달은, 또 따를 수 족, 또 따를 수, 이 영자가 뭐야? 가끈 영자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발을 씻는 것은 어디서 발을 써요? 탁한 물을 만나면 발을 씻고, 맑은 물을 만나면 가끈을 씻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임의대로 청탁, 원래는 청탁인데 탁청이라고 바꿔놨죠. 왜 이걸 탁청으로 바꿔놨나요? 이 청 때문에. 청, 생, 경, 이것 때문에 이걸 바꿔놓고 있죠.
끊어?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바쁘네. 자, 마지막.